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배고픈 당신의 감성을 위한 맛있는 닭고기 스프. 안녕하십니까.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임스 천사입니다. 드디어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냐면 말이죠, 부천 만화박물관에서 5월 3일부터 5월 4일이다.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 중인 소녀 순정을 그리다 라는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요. 6월 6일 현충일날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지하철 타고. 오늘은요, 나름 어떤 1, 2, 3, 4화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이야기와 함께 제가 다녀왔던 특별전 이야기 잠깐 드리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일단요, 특별전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요, 울었습니다. 겁나 울었습니다. 그냥 막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숨기지 않았어요. 별로 쪽팔리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제 영혼이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충일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순국 선열들, 이름 없이 그렇게 사라져가신 용사들을, 그 전사들을 기리며 예를 갖추고 지하철을 타고 부천 만화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를 왜 또 현충일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현충일에는요 뭐라고 하죠? 화류계, 거기 업소들도요 영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단 하루 현충일만큼은 모두 쉬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다고 해요. 저는 남자니까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현충일만큼은 그분들 생각을 해요. 진짜로. 저도 군대에서 고생을 해봤고, 군대에서 죽은 동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실존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요. 그래서 현충일이 되면은 항상 그분들 생각이 납니다. 한국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 그래서 현충일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누가 무슨 놓친 애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른 날은 잘 모르겠지만 3.1절이랑 현충일만큼은 설날, 추석 이런 것보다 더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준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하튼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항상 그 예를 갖춰요. 그리고 부천 만화박물관에 갔는데요. 만화박물관 혹시 아직 안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서울이나 그 수도권 근교에 계신 분들은 한번 꼭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화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라면 가면은 즐거운 어떤 놀이거리들이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2달간 진행되는 소녀 순정을 그리다 행사는 저는 진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갔지만 외로웠지만요, 그 외로움보다도 더 벅찬 제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 어떤 추억들이 막 밀려오면서 뭔가 다른 종류의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날 6월 6일 날 낮 시간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남자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순정 만화를 보고 좋아하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추억이라는 코드에 완전 약해요. 저 집에 TV가 없거든요. TV를 안 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TV 드라마도 평생 5개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작년에 나왔던 응답하라 1988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 생각나가지고. 1988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동네하고 그 쌍문동이었나?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청담동에 살았거든요. 좀 그 쌍문동이랑은 분위기가 살짝 다를 수 있었지만 그 시절에 제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뭐랄까요? 정말 많이 그 옛날 생각나고 아날로그 감성들이 막 떠올라서 웃기기도 재미있게 많이 웃었지만 저는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제가 이번에 거기 그 소녀 순정을 그리다 그 특별전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옛날 생각나가지고. 지금 제가요 그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은 또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눈이 약간 지금 살짝 충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요 제가 2시 1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제가 6월 6일날 갔던 이유는 그날 저에게 있어서 전설의 레전드의 전설이신 김진 작가님과 신일숙 작가님의 특별 사인회가 있었거든요. 2시간 동안. 그래서 10분 정도 늦었는데 이미 20-3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20-30명 사인해 주려면요 1시간 걸립니다. 작가님들 사인이 그냥 일반 연예인들처럼 씩씩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시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번호표를 받고 아마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줄 서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다행히 번호표를 나눠줬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었어요. 작가님 막 그 사인하시는 사진도 찍고요. 주변 사진도 찍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새끼 뭐지? 기자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다른 사람들 리뷰보다는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james천사.com james1004.com에 오셔서 소녀 순정을 그리다 리뷰 1, 2편을 보시면 혹시라도 멀어서 못 가시거나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은 저의 어떤 그 감동을 대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튼 그렇게 줄을 서서 작가님을 만나고, 저는 김진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2번 정도 뵀던 것 같아요. 신일숙 작가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신일숙 작가님, 아르미안의 내 딸들의 그 창조주 두 분 다 장난 아닌 분들이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알죠.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특히 저는 김진 작가님을 전에 봤었거든요. 그 전이 언제였냐면 23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다 때려치고 아무 관심 없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였냐면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9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댕기를 알았는데요. 댕기를 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댕기 모니터 기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 댕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화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그렇고요. 그 후로도 지금까지 순정 만화에 있어서 절정을 찍던 때예요. 92년, 93년 이 2년 동안은 댕기가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순정 만화계에서는 전무후무한 인기를 가지고 격주간이라는 파격적인, 한 달에 그러니까 2번 나오는 거죠. 책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기자를 모은다고, 저는 뭐 인터넷도 모르고 컴퓨터도 집에 없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편지지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모집 그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가 본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쓰는 겁니다. 리뷰를 써서 보내서 그 리뷰가 인상적인 경우에 뽑는 거죠. 제가 한 3장인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쓰고 봤더니 못 읽겠어.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그래서 제 친구한테, 명필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똑같이 베껴서 한 장만 좀 써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랑 너무 친한 친구니까 정말 여자 글씨처럼 이쁜 글씨로 옮겨서 적은 거예요. 그걸 보내고 기다렸죠. 근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잘 썼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 좀 잘 썼거든요. 그래서 야이씨, 이거 그 문학 소녀들 다 이기고 될 수 있을까? 15명인가를 뽑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200 몇 명이 지원했었어요. 250 몇 명인가 350 몇 명인가 지원을 해서 거의 뭐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통보가 전화 오는 것도 아니고 책에 실리거든요. 책에 실리는데 그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뭐 하여튼 아직도 기억나요. 동네 서점으로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그게 이제 나온 날 아직도 기억나요. 파란색 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책을 딱 들고 이제 서점 아저씨한테 이 책 살게요. 뭐 이건 것도 아니고 책 들고 그 합격자 발표 먼저 본 거야. 그런데 쭉 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송창훈. 서점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서점에서 뭐 하라고 막 해서 으아 뭐 이랬나? 하여튼 뭐 아싸가 오리 이랬나? 하여튼 소리를 지르고 그 책 사고 집에 뛰어갈 때 국민학생들처럼 막 칠랄레 팔랄레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14명은 모두 여자. 아직도 첫 번째 모임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니터 기자 첫 번째 모임 하는 날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여자들 속에 저 혼자 뻘쭘하게 남자가 있었는데 그 모임 때 김진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구체 관절 인형을 만들고 계신 정해찬 선생님. 그때 탑이었습니다. 스크린의 요정이라는 타이틀로 매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실사방불케 하는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여성스럽고 그 캐릭터가 굉장하십니다. 당시에 그 정해찬 선생님이 저희 모임에 나오니까 14명 여자들이 괴성을 지르는데 나는 엑소가 온 줄 알았어.
아이씨 이게 뭐야? 엄청나게 그냥 선생님은 무슨 막 양쪽에서 달라들고, 근데 저는 이러면 어디 뻘쭘하게 뭐 하여튼 처음엔 그랬어요. 나중에 물론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소원 성취한 거잖아요. 작가님들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그때 김진 작가님 뵙고 중간에 한 번 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언제인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이날 본 겁니다. 6월 6일 날. 엊그제죠. 만나 뵀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늙었을 거라고, 많이 정말 막 백발이 성성하고 막 그러셨을 거란 생각을 하고, 좀 뭐랄까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그 간지나는 그 비주얼을 하고 사인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자상하게 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론 대부분이 아주머니들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이었는데요. 꼬마들도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바람의 나라 책 들고 있고, 또 아르미안의 내 딸들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이 시절 만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남자 팬도 있구나. 나 같은 놈이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인회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인사를 하고요. 너무 행복하게 사인 받고 제 명함도 드리고,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이제 제 명함 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관람을 했죠. 전시회는 1층이랑 3층 두 군데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1층에는 그 요즘 그 신진 4대부들 새로 이제 웹툰 뭐 로맨스 웹툰이라고도 하고요, 여성향 만화라고도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만화를 그리시는 작가들의 어떤 리스펙트를 담은 오마주 같은 그런 작품들 있고요. 또 김숙 작가님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거예요. 그분 그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층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무료로 관람을 하고요. 본격적인 이제 제가 보고자 했던 그 순정 만화 명인 구인, 그 전설의 구인 9명의 작가님들은 3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봤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료예요. 1인당 5,000원. 그런데 5,000원이 눈꽃만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내고 보라고 해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전시회가 또 언제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감동, 6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2시간 동안 그곳에서 느꼈던 감동은 5만 원을 주고 나중에도 못 살 겁니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전시회를 만들었던 주최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꽤나 센스 있게 또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정말로 그 부분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 전시회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한 달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 방송 시작 시점에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물론 만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90년대 그 화려했던 순정 만화의 황금기에서 감성이 팡팡 터졌던 언니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많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현실의 어떤 그 짐과 멍해를 살짝 내려놓고 그 시절 문학 소녀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입구에는요, 3층에 올라가면 입구에는 소녀의 방 컨셉으로 만화를 좋아하는 그 소녀의 그 방처럼 꾸며놨어요. 되게 귀여워요. 그 오르골이라고 하나요? 막 음악 나오는 거 있죠. 그 오르골 음악 소리가 계속 나와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게 라퓨타인가? 라퓨타 음악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라퓨타였나 나우시카인가
아무튼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오르골 그 소리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문 기초 영문법, 그 다음에 카스트 테이프, 그리고 이제 만화가 사인이 있는 그런 사진들이 걸려 있고, 또 영웅본색, 천녀유언 비디오 테이프. 이게 여자들이 이런 거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안에 그 장국영이랑 주윤발, 유덕화 뭐 이런 그 옛날 홍콩 배우들이 언니들한테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전시돼 있었나 봐요. 제 블로그 보시면 사진 있으니까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 유행했었죠. 홀로서기 기억나십니까? 시집. 홀로서기 시집 진짜 유행했었고, 저도 몇 권을 달달 외우지 못했지만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진짜 이거 필수품이었죠. 홀로서기가 시리즈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언니들은 필수품이었죠. 그리고 옛날 잡지들 쫙 있어요. 나나, 르네상스, 댕기, 뭐 미르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미르 잠깐 나왔었던 미르도 있고 뭐 미니도 있고 막 그런 잡지들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녀 순정을 그리다라는 그 테마전이 쫙 방 안에서 2개의 방으로 나뉩니다. 민트 방하고 핑크 방으로 나눠서 9명의 작가님들이 4명, 5명의 그 포지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전시가 돼 있어요. 각 작가님들마다 두 작품의 어떤 그 원화를 거기 붙인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깜놀했습니다. 옛날 작가님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고 힘들게 작업했는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졌는지도 인쇄에 된 책을 봐서는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요즘 웹툰 작가들은요, 꿀 빨고 있어. 작업하는 게요, 옛날처럼 하라면 지금처럼 연재 못할걸요. 뭐 지금 제가 요즘 웹툰 작가들 디스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요즘 웹툰 작가님들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절에 그 작가님들 진짜 고생스럽게 작업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9명의 그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대표적인 만화가는 누구로 선정이 되었냐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정말 잘 그 초이스했다고 생각을 해요. 황미나, 김혜린, 김진, 신일숙, 강경옥, 한승원, 이은혜, 이미라, 그리고 원수연 작가님입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이분들을 빼고 그 시절의 만화, 90년대 순정 만화의 황금기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 외에 몇 분을 더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딱 이 9분이 메인 스테이지를 장식하는 헤드라이너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트방의 첫 번째는 황미나 작가님. 당연히 우리나라 그 10대 만화죠. 굿바이 미스터 블랙과 불새늪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화가 그 뭐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작가님들마다. 근데 황미나 작가님은 16개의 원화가 걸려 있는데요. 컬러는 한 장도 없었어요. 전부 다 흑백으로. 그것도 굉장히 처절한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황미나 작가님이 정말 이렇게 부르죠. 데모라고 부르죠. 저는요, 황미나 작가님도 정말 운 좋게 만나 뵀었어요. 당시에 댕기 모니터 기자를 하면서 우리 모니터 기자단이 황미나 작가님 작업실에 갔었어요. 김혜린 작가님 만나러. 김혜린 작가님이 황미나 작가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날 서울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김혜리 작가님 만나러 황민아 작가님 작업실로 갔다는. 그래서 두 분 다 만나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근에 그 황민아 작가님의 만화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굿바이 미스터 블랙이랑 불새 늪 그리고 아뉴스데이까지는 복간이 됐습니다. 이 세 작품은 뭐 작가님의 대표작이니까 저는 사실 꼭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있으신 분들은 물론 옛날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운 좋게 갖고 계시다고 하면 안 사셔도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간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은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레드문이 복간이 꼭 됐으면 하거든요. 저는 레드문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레드문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남성 독자들, 여성 독자들 모두에게서 굉장히 매니악한 인기를 모았던 황민아 작가님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대표작이 아닐까. 물론 저에게는 굿바이 미스터 블랙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최근에 굿바이 미스터 블랙 드라마도 나왔다면서요? 안 봤습니다. 저는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요. 문채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 걔들은 분명 망쳤을 거야, 원작을. 그래서 저는 기사도 찾아보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만들었을 리가 없어. 여하튼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민아 작가님 이제 바로 옆에는 김진 작가님의 작품들이 쫙 있습니다. 김진 작가님 작품들은 당연히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는 뭐 최고니까요. 바람의 나라는 최고야, 최고. 드라마로도 나왔었고요. 약간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태왕사신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열받았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송모 작가를 존나 욕했습니다. 진짜. 개 씨발 막 개발하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표절은 말이죠. 베끼고 안 베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자세요, 자세.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먼저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고개 뻣뻣이 들고 이건 표절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음악은 말이죠. 제가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가 정회원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음악 작곡을 몇 곡 했었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다가 샵 플랫을 붙여서 12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그 멜로디를 발견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겹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할 수가 있고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주 멜로디 외에 편곡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박자라든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세계적으로 멜로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 멜로디 부를. 그게 표절이면 똑같으면 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법적인 해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판사들이 뭐 알겠습니까? 전문가한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요청을 해가지고 물어볼 텐데 여하튼 올바른 자세라면요. 표절을 이슈를 제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음악과 같은지를 모니터를 못 해봤고 저는 사실 창작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똑같았네요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저자세로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 씨발 근데 이 새끼들은 됐고 안 비슷해 이거거든요. 완전 똑같진 않아. 그 음이 하나 달라. 박자가 달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김진 작가님 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류의 견인차였죠. 별그대는 더 노골적입니다. 말도 안 나요. 그런데 걔네들 어떤 애티튜드였냐면요. 씨발 배째 이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저는 여기서 흥분을 그만 멈추고 표절이라는 거는 자세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돼요. 표절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비슷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반응은 발끈하고 아니라니까 이 씨발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비슷한 부분이 있었네요. 혹시라도 이것이 노골적으로 비슷한 부분이고 제가 정말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음을 다시 내놓은 것이라면 음악의 경우죠.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아티스트의 자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의 내 첫사랑 연 아직 제가 이번에 바람의 나라가 스페셜 에디션 6권 SE 버전이 출간이 됐어요. 또 바람의 나라 온라인 게임이 또 2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게임 20주년은 작가님에게 우리에게 그 만화 팬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작가님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게임을 할 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바람의 나라하고 신일숙 작가님의 리니지 두 개는 공전의 히트를 한 작품들이잖아요. 게임으로 게임으로도 데이트를 했고 작품으로도 데이트를 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파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90년대 순정 만화의 파워는 메이저 게임사에서 그 판권을 가져올 정도의 파워였던 거죠. 바람의 나라는 진짜 그 누적 100만 권을 판매를 돌파했던 명작입니다. 너무 재밌고요. 저는 그 당시 그 댕기에서 이제 92년도 그 바람의 나라를 제가 중간부터 봤거든요. 중간부터 봤는지 재밌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중간부터 봤는데 재밌어서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재밌게 봤던 만화를 지금은 이제 음악으로 따지면 디지털 리마스터링, 이거 인쇄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로 된 걸 스캔해서 스캔한 그 디지털 파일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작업물이 책으로 다시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연재처는 이코믹스고요. 그 링크도 제 블로그 가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책을 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료 회차 보시고 또 유료 회차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의 나라 스페셜 에디션이 6권이 아마 옛날 시공사판 서울문화사판인가 시공사판인가 좀 헷갈리네요. 저도 그걸 다 갖고 있었거든요. 시공사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걸로 따지면 그 9권 분량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땐 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직 진도가 한참 남았죠. 작가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전시된 작품으로는 그 레모네이드가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아시죠? 그 황미나 작가님도 그렇고요. 김진 작가님도 그렇고 스펙트럼이 넓으셔가지고 소년 만화 잡지에도 연재를 하셨어요. 그렇죠. 참고로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제가 순정 만화를 처음 본 게 88년 만화 왕국에 실린 짝꿍이라는 작품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만화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뭐 미치도록 좋아하진 않았고요. 그냥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너무 재밌게 봤고요. 5학년, 6학년 때 계속 만화왕국파였어요. 그 당시에 만화는 남자들은 보물섬 아니면 만화왕국이거든요. 보물섬이 약간 메이저고요. 만화왕국이 살짝 마이너였는데 저는 원래 약간 2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왕국을 엄청 응원하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김신 작가님의 짝꿍을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순정 만화라는 걸 그때 처음 본 거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야. 이걸 보는데 막 가슴이 설레고 뭐 어떻게 이상한 감정이 들면서 너무 재밌는 거죠. 이거 뭐지? 이 만화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림체도 다르고 전개도 다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진 작가님의 만화를 뒤지러 다닙니다.
만화방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모범생에 되게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화방 이런 데 안 가고 학교 다닐 때도 뭐 이제 노는 애들은 막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갔는데 저 그런 데 안 갔어요. 노래방 갔네. 노래 좋아하니까. 만화방도 잘 안 갔는데 이 김진 작가님의 작품을 보려고 만화방을 처음 간 거예요. 처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담배 연기 막 나무하는 그곳에서 김진 작가님 작품을 막 꺼내서 봤죠. 그러다가 김진 작가님만 봤겠어요? 이거 뭐지? 아르메안의 내 딸들? 그림 보고 기절. 만화한국에서 보던 그림이랑 완전 달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좀 약간 민감하다. 그러니까 그 남자 작가분들, 우리가 아는 그 전설적인 작가분들의 그림보다 저는 그분들의 그림보다 김진 작가님이랑 신일숙 작가님의 만화 그림이 한참 높게 보였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 차원이 다른 만화같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순정 만화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김진 선생님은 저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김진 선생님 작품 옆에 보면요, 바로 신일숙 작가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신일숙 작가님 저 아르미안의 내 딸들을 처음 보고 처음에는 제가 쇼크 먹었었어요. 그림이 너무 하니까 이게 이런 그림을 한국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만화방에서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림이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지금 봐도 아르미안의 내 딸들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그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난리 났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원화들을 제가 이번에 다시 봤거든요. 그림 진짜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분들은 그 톤,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톤 작업이랑 색칠하고 거기에다 이제 대사는 타자기를 쳐서 그 인쇄한 종이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화생이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는 이제 작가님의 대표작이죠. 그 아르미안의 내 딸들과 리니지 두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저 진짜 돈 많이 벌면요, 거기 왼쪽 세 번째 그림을 정말 사고 싶습니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신일숙 작가님의 최근 작품인 불꽃의 메디아라고 있습니다. 한 3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막 그 레진 코믹스 때문에 그 온라인 만화, 디지털 만화 그 웹툰 플랫폼 막 붐이 불 때 초창기에 카툰컵이라는 그 업체가 딱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그 추억의 출판 만화를 하시는 분들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불꽃의 메디아를 거기에 연재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막 봤죠. 바로 신일숙 작가님 전설의 레전드의 컴백 작품이다 해서 봤는데요. 거기가 망했어. 그래서 불꽃의 메디아 못 보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불꽃의 메디아 진짜 보다 보면 되게 열받고요. 그 작품이요,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박인 건 뭐냐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회차 같은 경우는 유료로 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본격 칼라 그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를 각색한 우리 신일숙 작가님은 이제 뭐 환타지의 그 최고봉이시기 때문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 이번에 사인회 때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딱 그 얘기했습니다. 작가님 불꽃의 메디아 책으로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부탁만 딱 정중히 드리고 나왔죠. 작가님의 모든 작품은 그 학사문화사에서 클래식 시리즈로 가장 먼저 나왔어요. 두 번째 그 클래식 시리즈로 황민아 작가님이 나오고 있고요.
신일숙 작가님 작품도 이번 그 복간이 아마 저는 영원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다 질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버전들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옛날 버전을 더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책들의 어떤 표지 그 컬러 그 브로마이드 같은 그런 느낌, 옛날 느낌, 그 옛날 그 갱지라고 하나요? 그 느낌 좋아해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최근 나온 것들도 다 삽니다. 신일숙 작가님 책은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뭐 리니지 아르미안의 내 딸들뿐만 아니고요. 199년생 SF 아시죠? 그 작품 뭐 파라오의 연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파라오의 연인 나왔었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테네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꽃의 메디아는 레진 코믹스 가셔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그냥 제 블로그 가시면 바로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냥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경옥 작가님 바로 옆에 또 나오시죠. 심리 묘사의 달인, 뭐 유명하죠. 또 작가님은 뭐 우리나라 순정 만화 작가님들은 미디어 믹스는 한두 개쯤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요. 황미나 작가님, 김진 작가님, 강경옥 작가님. 강경옥 작가님도 뭐 영화 또 드라마 다 하셨죠. 그리고 별그대는 그 표절 사건이 합의하에 마무리됐다고 들었어요. 합의하에 마무리 안 됐으면 법정 갔을 때 분명히 저는 별그대가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씨발 그 개새끼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아니 재판부가 양심이 있으면요, 그거 표절 때립니다. 말도 안 되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스타일 카피라고 있어요. 스타일 카피는 표절로 보진 않지만 도의적으로 그 사람 당사자에 대한 리스펙은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을 스타일 카피했다라고 하면서 오마주와 리스펙에 예를 갖춰요. 근데 별그대 이 개새끼들은 매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싫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문광부 장관이 되면 방송국의 방송 작가들을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방송 작가들은 방송이라는 어떤 한정된 그 촬영이 제약된 제작이 어떤 제약이 있는 곳에서 상상을 하고 창작을 하다 보니까요, 창작력에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겠죠. 하지만 리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는 항상 한계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에 만화 작가들이랑 게임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끼 작가라고 해가지고 여러 작품들을 막 뒤져서 찾아보게 하고 모니터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생이 상상력에 리미트가 걸려 있는 것들이 그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창작할 때도 남의 거 스타일을 카피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뭐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저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정으로 가서 뭐 이게 결판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애티튜드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잘못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에 대한 애티튜드는 분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또박또박 분명한 어제로 사과를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아티스트의 자세예요. 어쨌든 간에 그 방송 작가들은 그런 상상력의 한계가 만화 작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 차용과 어떤 표절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그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경옥 작가님의 별빛 속에 하고 노마시티가 전시돼 있어요. 강경옥 작가님 그림도 굉장히 깔끔하죠.
초반에 그 별빛 속에는 보다 요즘 그림은 좀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댕기에서 뭐죠? 그 스타가 되고 싶어라는 작품을 재밌게 봤었어요. 저는 뭐 댕기에서 나온 건 다 좋아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별빛 속에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17세의 나레이션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17세의 나레이션을 보면서 야, 만화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강경 작가님 서리 계속 연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디지털 연재는 보지 않습니다. 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요. 다 모으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작품에 비하면 뭐랄까 그 시동 걸리는 게 좀 길어서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들 10권 넘어서는 뭐 난리 나죠. 그러니까 서리도 여러분들 그 정주행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경옥 작가님 작품 옆에는 두둥 김혜린 작가님. 김혜린 작가님의 불의 검, 비천무, 테르미도르. 뭐 이분 작품은요, 북해의별 재미없는 게 없어요. 재미없는 게 없고 그냥 다 완벽합니다. 저 가끔씩 그런 그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이제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10대 순정 만화, 20대 순정 만화 하면은 뭐가 나올까 하면서 막 이런 저런 얘기 하거든요. 10대 순정 만화, 5대 순정 만화, 와 머리 터져요. 5개를 꼽을 수가 없어요. 3대 미쳐버리죠. 3개 작품을 어떻게 고릅니까? 그런데요, 하나를 고르라면 물론 막 미치고 환장 팔딱 뛰죠. 근데 저는 만약에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되는 198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여성향 만화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작품을 고르라면요, 지금은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 검입니다. 김혜린 작가님의 불의 검은 저는 국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건 진짜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 특정 작가님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게 한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남자 만화들, 남성형 만화들, 이현세 작가님, 허영만 작가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리스펙트를 받으면서 남녀노소는 아니겠다. 남녀 그 만화 팬들에게 있어서 그 일정 부분의 그 지지를 받고 계시고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김혜린 작가님 같은 이 불의 검 같은 작품은 국민 도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불의 검의 그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니터 활동하느라고 학업은 때려쳤어요. 만화책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모니터 기자 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함께, 또 그 친구들도 다 고3이었어.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걔들하고 함께 김혜린 작가님을 만나러 황미나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두 분 작가님이랑 같이 수다 떨었던 기억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당시에 만화를 그린다는 것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23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 아파트, 아직도 그 황미나 선생님 웃음, 아직도 김혜린 선생님의 그 간지나던 담배 피는 모습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10몇 년이 흘렀을 거예요. 아마 국립극장에서 불의 검 뮤지컬을 할 때 제가 초연인가 두 번째 그 공연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원작의 어떤 진정성을 좀 많이 살려서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낯익은 뒷모습을 봤어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사람들 다 있는 로비에서 제가 김혜린 선생님! 이라고 딱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뒤를 돌아봤는데 10몇 년이 흘러서 그때 모습과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알아봤죠. 뒷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선생님, 저 선생님 팬입니다 하면서 옛날에 만나 뵀던 걸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하나에 미치면요 그렇게 되나 봐요. 23년 전에 한 번, 그러니까 10수년 전에 한 번 만났던 사람을 뒷모습만 보고 알아맞혀서 사람들 많은데 뭐 쪽팔리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김혜린 선생님 하고 크게 불러서 작가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날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진짜 순정만화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도 좋아하지만 요즘 순정만화 제가 재밌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90년대에 봤던 그것처럼 기쁘고 날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개 지랄을 떨었으니까. 여하튼 그 김혜린 작가님 작품도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작가님 작품은 이 전시회에서 뭔가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원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좀 퀄이 낮아요.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느낌상 일정이나 이런 데 쫓겨가지고 원화나 어떤 좋은 작품을 대여를 못한 게 아닌가. 하지만 지명도로 봤을 때 김혜린 작가님을 빼고 우리나라 순정만화 소녀 순정을 그리다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작품 그 전시가 민트 방에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이제 문 하나를 딱 들어가면요. 인테리어 너무 이쁘게 했어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나요? 너무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바로 나오는 게 한승원 작가님의 만화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한승원 작가님하고 이미라 작가님이 두 분이 우리나라 순정 만화 그림체의 원형을 어떤 제시했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순정 만화는 이런 거야. 그림체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의 나라와 함께 가장 긴 장기 작품을 하시는 분이죠. 프린세스.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다시 그 복간 프로젝트 진행됐죠. 복간이라기보다 이제 다시 리이슈된 거죠. 그런데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 작가님이요. 연세가 가장 많으세요. 여기 그 유일하게 50년대생이세요. 1958년생이시거든요. 한승원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요.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만나 뵙지 못했는데 이분 그림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시회 가잖아요. 가장 이쁜 그림 중에 하나가 한승원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그 칼라 그림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깔끔, 명료, 그리고 똑소리 나는 그 캐릭터 그림. 너무 귀엽고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돈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그림인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dengue 모니터 기자로 뽑혔잖아요. 제가 그때 리뷰했던 작품이 한승원 작가님의 노란방 여자와 파란방 남자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작가님의 인기작에 들어가진 않아요. 작가님의 인기작 같은 경우는 유라든지 뭐 빅토리 비키 들어가고요. 프린세스 이런 작품들인데 노란방 여자하고 파란방 남자는 대표작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재밌었던 거죠. 그 컨셉이 무지개 방에 그 입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 컨셉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웠고 그 노란방 여자하고 파란방 남자가 티격태격하는 게 귀여웠습니다. 그게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뷰를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그때 기자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 담당 기자님이 창훈아 너는 글이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히 달랐어. 남자가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학적인 감성적인 글이었는데 너는 굉장히 분석적이었고 정말 달라서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기 그 댕기 모니터 기자로 활동을 했죠. 아직도요. 저는 그때 공부 못하는 거 후회 안 해요. 그때 막 만화책 보고 돌아다닌 게 훨씬 제 인생에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그때 뭐 모니터 기자 안 하고 공부 좀 더 했으면 제가 뭐 더 좋은 대학교 갔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더 좋은 대학교 가도 의미 없어.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댕기라는 작품이 저에게 너무 행복했고 그 잡지가 너무 좋았고 그 시절에 그렇게 14명의 언니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댕기 모니터 기자 활동했던 게 재밌었고요. 만화책을 봤던 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승원 작가님 그 작품을 보고 옆으로 가면요. 드디어 나옵니다. 저의 인생 작품인 점프 트리 A 플러스의 창조주이신 은혜리 작가님의 작품들이 또 쫙 깔려있죠. 대표작은 뭐 빼도 박도 안 하게 블루와 점프 트리 A 플러스입니다. 한 작품 더 껴준다면 댄싱 러버까지 껴줘야죠. 셋 다 너무 재밌으니까요. 그 얘기는 제가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은혜 선생님의 블루는 최근에 완결이 됐다. 그리고 난리가 났다. 블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순정 만화의 정말로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또 지금 완결 후에 그 팬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난리 부르스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할 겁니다. 블루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은혜 작가님 제가 1화, 2화에 두 개 통해서 점프트리 A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할게요. 저는 뭐 블루도 너무 사랑했고요. 우리 집에 보면요, 블루 엽서도 있고요. 블루 CD도 있고요. 뭐 찾아보면 더 있을 거야. 블루의 그 OST 들어보고 싶으신 분 역시 그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오시면 찾으시면은 그 대표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블루가 그 새로 단행본으로 완결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도는 뭐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 작품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니까 꼭 가지고 싶어요. 블루가 나왔을 때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블루가 윙크로 가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열혈 댕기파였기 때문에 윙크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순정 만화가 르네상스에서 댕기로 넘어오고 댕기에서 윙크로 넘어간 거거든요. 대권이. 르네상스 보던 사람들도 저 같은 댕기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댕기 유저들도 윙크가 좀 짜증났었어. 근데 제 사촌 여동생이요, 집에 갔더니 블루가 있는 거야. 블루가 있고 윙크가 있는데 볼까 말까 하다 보다가 낚였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블루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촌 여동생이랑 만화를 같이 보는 그런 재미난 사촌 오빠였네요. 전시회 그 칼라 그림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몇 장이요. 저한테 이제 엽서로 있는 사진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 흑백 작업도 있는데 뭐 아까랑 그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치열하게 작업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정말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노동 집약적인 그 장난 아닌 그 창작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만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 제가 방송한 점프트리 A 플러스 그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 넘는 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들었고요.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것 같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요. 이 그림도 진짜 깔끔해가지고 가지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서 작가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작가님, 점프트리 A+, 브로마이드, 원작, 원화 한 장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두둥, 순정 만화의 끝판왕 이미라 작가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승원 작가님과 함께 우리나라 순정 만화 작화의 그 어떤 순정 만화 그림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이미라 작가님. 그리고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라 작가님의 인어공주를 위하여는 하나의 작품으로 가진 의미가 의미로서는 가장 큰 어떤 순정 만화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저는 이제 응답하라 1988만 봤어요. 제가 94학번인데 응답하라 1994를 안 봤거든요. 그게 뭐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 제 또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한 2개, 3개 보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TV를 싫어하고 그런 개국 코드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인어공주를 위하여를 봤던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봤었던 거. 그 부분을 보면서 인어공주다 이렇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90년대에 댕기가 이제 언니들의 필독서 1위였거든요. 댕기가 1위고 2위가 인어공주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니까 댕기에 있는 모든 작품이랑 인어공주 하나가 다이다이 뜬 거죠. 푸르메가 그냥 짱이었습니다. 푸르메 지구 정복, 한반도 정복, 그 작품 이제 그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단행본이 스타일이 2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다, 3가지 그 대본 소용까지 합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그 겉표지가 별로 안 이쁜 버전이고요. 나중에 나왔던 거 제가 가지고 있던 판형이 겉에 일러스트가 있는 판형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형이 제일 좋거든요. 제일 이뻐요. 왜냐면 겉에 그 작가님의 명품 일러스트가 파스텔 톤에 진짜 끝내주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의 원화가 이번 전시에 걸려 있습니다. 진짜 이뻐요. 너무 이뻐서 제가 액자를 만졌어요. 액자를 만지면서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옆에 푸르메도 있어.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인어공주만큼이나 유명했던 은비가 내리는 나라도 있고요. 댕기에서는 아마 늘 푸른 이야기가 연재가 됐었죠. 그게 그 댕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댕기에서 황미라 작가님의 불새 늪이랑 늘 푸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 외전이 아니지, 뭐라고 하죠? 그거 부록처럼 나왔어요. 책이 따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분 작품은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죠. 인기가 그만큼 수준이 달랐거든요. 수준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인기의 레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 버리셨죠.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버리신 거를. 슬프긴 하지만 가난이 죄입니다. 저는 정말 집이 큰 집으로 가든 작은 집으로 가든 박스에다 낑낑 매면서 제 댕기, 르네상스 만화책들 다 집어넣고 다 가져가야 된다고 빡빡 우겼거든요. 문제집은 버려도 되고 뭐 참고선 버려도 되지만 만화책은 버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애가 학생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하나 두 개 버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더니 집에 있던 댕기가 모두 다 없어진 겁니다. 한 방에 사라졌어요. 집에 그
폐유지 줍는 그 리어카를 끌고 오신 분이 집 앞에 지나가실 때 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안에 제가 dengue 모니터 선발됐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모르시거든요. 제가 dengue 모니터인지 절대 몰라요. 어머니는 제가 순정 만화 좋아하는 거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훈아, 예? 그랬더니, 너 혹시 말을 못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너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게 뭔데?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홍석천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내색은 안 하시지만 제가 개인 줄 알았나 봐. 여자친구도 없고 나의 이목도로 막 순정 만화 보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라 작가님의 작품 뒤로는 이제 끝판왕 마지막이죠. 원수연 작가님 작품이 있습니다. 원수연 작가님 작품이요 제일 많이 걸려 있고요. 제일 이뻐요. 마지막 끝판왕을 원수연 작가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림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막 말했잖아요. 그 그림 사고 싶은 몇 개 작품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일단은 이미라 작가님 거 한 장, 그 다음에 신일숙 작가님 거 당연히 한 장, 세 개를 꼽으라면요 이겁니다. 원수연 작가님. 원수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렛다이하고 풀하우스 작품들이 있는데요. 렛다이 말고 풀하우스 남자고 여자 있는 그 그림 가지고 싶어요. 완전 진짜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원화를 보는 거하고요. 여러분 인쇄된 그림을 보는 거 정말 다릅니다. 저는요 이런 전시회가 또 있으면요 또 갈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 선수들이 그린 그림이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고 감동을 준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닫고 느꼈습니다. 원수연 작가님의 그 그림은요 진짜 디테일하면서도 깔끔하고요 명료하고요 에어컨 꺼졌다. 아이 몰라 됐어. 너무 이뻐요. 그림 하나하나가요 이런 거 사실 그리다가 실수하면 굉장히 수습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그림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려야지 그릴 수 있을까요? 힘들 텐데 많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날 제가 봤던 감동의 프라우스 그림들 렛다이는 없습니다. 있는데요. 꼭 보세요. 너무 이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정말 갖고 싶습니다. 원수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세요. 다른 어떤 순정 만화 작가님들은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해야지 조용조용하고 숨어 지내시는 분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요. 원수연 작가님은 사회 참여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분명히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고요. 저는 맨날 좋아요 누릅니다. 굉장히 보기 좋고 멋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항상 응원하고 있고 지금 이제 메리는 외박 중 말고 떨림이죠. 봄툰이었나 어디서 지금 제가 유료여서 잘 안 보는데 그거 재밌어요. 근데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그 작품은 아마 이제 디지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은 신티크 갖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이랑 옛날 그림들이랑은 맛이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선수의 실력 어디 갑니까? 그림은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황미나 작가님, 그 다음에 김진 작가님, 신일숙 작가님, 강경욱 작가님, 김혜린 작가님, 한승원 작가님, 이은혜 작가님, 이미라 작가님, 원수연 작가님까지 9분의 그 전시장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마침 이때 전시장에 사인회를 마친 신일숙 작가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이가 들어서 밤이 되면요 추억으로 살아요. 혼자서 요즘엔 제가 원래 잠 진짜 많이 자는데요. 6월달 들어와가지고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말도 안 되게 자요. 그 전에는 정말 기면증 환자처럼 아무 때나 잤었는데 지금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잠을 잘 안 자요. 그리고 낮에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요. 밤이 되면 진짜 열심히 만화책 봅니다. 만화책 볼 게 너무 많고 새로운 것들 보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옛날 것들 봐요. 왜냐면 나는 추억으로 사는 남자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름의 어떤 좀 뭐 뻘쭘하고 그 주제 넘긴 하지만 특별편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바로 준비한 다음 화 이야기를 또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완전 또 레전드의 전설의 레전드의 작품을 들고 다음에 찾아올 거니까요. 제가 기존의 방송들을 좀 들어보니까요. 빨리 끝내려고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그래서 버벅대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다음 호부터는 좀 여유 있게 침착하게 그냥 이런 톤으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실수한 부분들 많더라고요. 잘못 말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뭐 애써 고치거나 뭐 제가 어떤 텍스트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듣는 분들 다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방송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방송하다면이 아니라 바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점프트리 A+를 가지고 이제 옛날 출판 만화 이야기를 했고요. 요즘 출판 만화죠. 윙크에서 연재되는 너무나도 기대되는 작품이죠. 푸른 유리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이제 웹툰이죠. 대세인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제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한다는 말도 안 했더라고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허니블러드까지 로맨스 웹툰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요즘에 어떤 순정 만화의 그 맥을 잇고 가는 최신 트렌디한 작품까지 3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다시 대작을 들고 옵니다. 이 작품도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순정 만화의 역사를 반으로 쪼개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 작가님이 이 작품을 내고 우리나라 순정 만화가 그 전과 그 후로 나뉩니다. 그 작품을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실 특별한 대본 없이 제가 블로그에 올린 거 보면서 그때 감상들 이야기를 했어요. 9명의 작가님들하고 다 개인적으로 뭐랄까 어떤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상이 다 엮여 있고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열심히 만화를 더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가가 되진 못했겠지만 만화 편집 기자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억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고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다들 가슴속
우심방 한쪽에 장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좀 꺼내 보시나요? 그 옛날에 90년대 만화 보시면서 한 번씩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리고요, 이 고르고 고른 우리나라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현재까지 약 30개 정도의 순정 만화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르네상스를 시작해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와 파티까지 해서 한 30가지 정도의 만화 잡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특별전에 나왔던 만화 중에서요, 절반 가까이가 댕기에 실렸던 만화입니다. 제가 저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댕기인 모니터 기자로서요. 찬란했던 그 어떤 시절은 사실 댕기가 몇 년 안 됐어요. 이 92년, 93년 피크를 쳤고요. 4년, 5년 가면서 조금씩 기운 잃고 팽한됐죠. 그리고 이제 윙크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사실 9명의 작가님들의 대표작들이 댕기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절 90년대에 댕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댕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매력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만화계에 미쳤던 그 엄청난 파장, 이번 전시회 보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거의 절반이 댕기 작품이고요, 나머지 절반이 29개 잡지에 연재됐던 만화들이에요. 얼마나 제가 행복했던 시절을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던 잡지와 함께 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시절 제가 가장 행복했고 힘차게 달렸고. 저는 사실 남자기 때문에요, 드래곤볼, 슬럼덩크 이런 것도 다 봤어요. 근데 저한테 누가 만약 슬램덩크하고 브레검이랑 뭐가 더 재밌어? 저는요, 고민 안 합니다. 브레검이 훨씬 재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곤볼이랑 점프트리 A 플러스랑 뭐가 더 재밌어? 고민도 안 합니다. 점프트리 A 플러스가 저한테 더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순정 만화, 90년대 순정 만화는요,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의 푸름에 거기 가면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임스 천사였습니다. 바이.